일본의 모든 재앙을 예언한 여자. 1995년 고베, 2011년 동일본, 2016년 구마모토, 2020년 팬데믹.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37건의 붉은 수첩에 단 한 나라만 따로 기록했습니다. 한국. 한반도는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된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첩을 펼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5년 10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취임.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은 2028년 10월 23일 규슈 규모 7.8 대지진, 그리고 2029년 7월 27일 한반도 통일선언. 예언가의 이름은 후지와라 아야노. 오늘 그녀가 본 한국의 미래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뉴스는 정치적 의미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아야노의 붉은 수첩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인이 권좌에 오르는 날, 땅 밑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것을 첫 번째 봉인의 해제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의 취임이 왜 예언의 시작점이 될까요? 아야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마치 폭풍 전에 새들이 먼저 날아가듯 거대한 변화 앞에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그것이 바로 동북아시아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와라 아야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1969년 17살의 평범한 소녀였던 그녀는 나루토 해협으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다가 거칠었습니다. 배가 뒤집혔고 아야노는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채웠습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야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거대한 강이 펼쳐졌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강. 그 강물 속에서 그녀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들, 갈라지는 땅, 하나로 합쳐지는 두 개의 지도, 빛나는 산. 정신을 차렸을 때 아야노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4분 만에 되살아났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꿈속에서, 때로는 깨어 있을 때도 미래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미쳐가는 줄 알았습니다. 미쳐가는 대고. 그래서 그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표지의 작은 수첩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첩의 기록들은 하나씩 현실이 됐습니다. 1992년 아야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년 후 1월 서쪽 항구 도시가 흔들린다. 고가도로가 옆으로 쓰러진다.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한신 고속도로가 옆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2006년 또 다른 기록. 5년 후 봄. 동쪽 바다가 부풀어 오른다. 발전소에서 보이지 않는 독이 새어나온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불의 나라 중심부가 2번 연속 깨진다. 2016년 4월 구마모토에서 이틀 연속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기록. 2년 후 보이지 않는 것이 온 세상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2020년 전 세계 팬데믹. 4번의 예언, 4번의 적중.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아야노가 평생에 걸쳐 채운 수첩은 모두 37건입니다. 일본의 재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분열, 동남아시아의 기후변화, 유럽의 경제 위기까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37권 중에서 유독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아야노는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온몸의 혈액 흐름이 달라지듯 한반도의 변화가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녀의 수첩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한반도의 변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슈에서 시작될 작은 떨림들, 그 떨림이 대륙으로 전해지면서 일어날 연쇄 반응,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서 조용히 오가기 시작할 비밀스러운 대화들.
첫 번째 봉인이 풀린 지금 두 번째 국면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 규슈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규모 2, 규모 3,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야노의 수첩에는 이 떨림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봉인이 풀리네. 불의 섬 남쪽에서 땅이 숨을 고르기 시작한다. 작은 숨소리다. 아직은. 하지만 이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질 것이다. 지진학자들은 이것을 일상적인 지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땅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서 공식 채널이 아닌 곳을 통해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소문,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야노는 이 두 현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땅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인다. 지구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 위에 사는 인간의 마음도 바뀐다. 규슈의 떨림과 한반도의 대화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다. 내년이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야노의 수첩에서 2027년은 대륙이 갈라지는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쪽의 거대한 나라. 수천 년 동안 하나로 묶여있던 그 땅에서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북쪽과 남쪽의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동쪽 해안과 서쪽 내륙의 목소리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표면에 실금만 갑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금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아야노가 본 것은 바로 그 실금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북쪽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산가족 상봉도 아닙니다. 경제, 에너지, 인프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안,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왜 지금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아야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서쪽의 거인이 흔들릴 때가 형제가 손을 잡을 유일한 기회다. 그 틈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 대륙의 균열이 오히려 한반도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영적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백두산, 한라산, 후지산, 지도 위에서 이 세 산을 선으로 연결하면 거대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아야노에 의하면 이 삼각형은 동북아시아의 영적 심장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삼각형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 반목하고 상처 주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백두산의 천지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한라산의 백록담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후지산의 정상이 반응합니다. 삼각형을 따라 보이지 않는 빛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각형이 깨어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깨어난다. 오래된 원한이 녹기 시작한다.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가 가능해진다. 민감한 사람들은 이미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이유 없이 뜨거워지는 느낌. 새벽에 문득 깨어나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 밤. 오래전 잊었던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순간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야노의 수첩이 맞다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작은 떨림과 조용한 대화, 대륙의 균열과 영적 각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8년, 그해 10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2028년 10월 23일, 아야노의 붉은 수첩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록된 날짜입니다. 잉크가 번질 정도로 깊게 눌러쓴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날, 규슈가 흔들립니다. 규모 7.8. 단순히 강한 지진이 아닙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땅이 바다에게 길을 내어주는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규슈 서쪽 해안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가라앉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지진 후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안가 건물들의 바닥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밀물 때 잠기지 않던 곳이 잠깁니다. 도로에 금이 가고 그 금 사이로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서서히 물에 잠기는 땅에서. 아야노는 이 시기를 기록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조국이 겪게 될 고통을 미리 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난다. 일본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같은 시기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년간 물밑에서 이어져 온 대화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카메라 앞에서 악수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카메라 뒤에서 일어납니다. 2029년 7월 27일,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통일선언문이 발표됩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 더 이상 남과 북이 아닌 그냥 한국입니다. 새로운 수도의 위치도 발표됩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평양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 양쪽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선택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화합을 상징하는 결정입니다. 아야노는 이 날을 형제가 다시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손에는 비극, 다른 한 손에는 희망. 2028년과 2029년은 동북아시아에서 극과 극이 동시에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륙에서는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2027년부터 시작된 균열이 2029년에 이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됩니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집니다. 각 지역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였던 거대한 땅이 5개의 자치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개의 다른 세력이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000년 전에도 대륙은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일까요? 아야노는 이것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설 자리가 생긴다. 대륙의 분열은 끝이 아니라 재편이다. 한쪽에서는 땅이 가라앉고, 한쪽에서는 형제가 손을 잡고, 또 한쪽에서는 거인이 갈라집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아야노의 수첩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 진짜 정화는 그 다음 해에 시작됩니다. 올이 2030년, 지구 자체가 열을 내리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2030년, 아야노의 수첩에서 이 해는 지구가 열을 내리는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 지구도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열을 냅니다. 그 과정이 인간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없이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기후가 뒤집어집니다. 더웠던 곳이 추워지고 추웠던 곳이 더워집니다. 적도 근처에 이례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여름 기온이 치솟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패턴이 깨지는 것입니다. 농업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곡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격은 5배까지 치솟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인류는 그동안 얼마나 땅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2020년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더 강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다시 멈춥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아야노는 이것을 지구의 정화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다. 몸에 독이 쌓이면 열을 내고 땀을 흘려 독을 빼듯이 지구도 같은 일을 한다. 인류에게는 고통이지만 지구에게는 치유다.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한 곳이 안정을 유지합니다. 통일 한국입니다. 남쪽의 기술력과 북쪽의 자원이 결합되어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식량, 의료, 다른 나라들이 흔들릴 때 한반도는 버팁니다. 일본에서 피난민들이 들어옵니다. 가라앉는 땅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도 혼란을 피해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야노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한반도가 이웃을 품을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이상한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슈만 공명이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지구의 전자기장 주파수입니다. 오랫동안 7.83Hz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 9, 10, 그리고 13Hz까지. 지구 자체의 진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잠이 잘 오지 않는 밤, 꿈이 놀랍도록 생생해지는 경험,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도.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다릅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업그레이드의 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의 주파수가 올라가면 그 위에 사는 인간의 몸도 맞춰서 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몸이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2030년은 고통의 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해입니다. 지구가 정화되고 인간의 몸이 바뀌고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2031년, 인류의 의식 자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2031년,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척추를 타고 열이 올라오는 느낌, 등,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목 뒤까지 타고 오르는 뜨거운 흐름. 처음 겪는 사람들은 놀라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전통에서는 이것을 쿤달리니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척추 아래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 위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아야노의 수첩에는 이것이 개인적 현상을 넘어 집단적 현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31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어난다.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구의 주파수 상승이 인간의 에너지 체계를 자동으로 활성화시킨다. 열이 가슴에 도달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적응하면 이것은 강력한 공감 능력이 됩니다. 역지사지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이 먼저 찾아옵니다. 2032년 1월과 2월, 전 세계적으로 우울감이 퍼집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도서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 자아가 태어난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린 후에야 나비가 될 수 있듯이 인간의 의식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재탄생의 산고다. 그리고 3월 20일, 춘분. 이날,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낍니다.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사랑, 조건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의 파도. 이 순간 오래된 원한이 녹아내립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상처, 개인들 사이의 묵은 앙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이 사랑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아야노는 이날을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의 심장으로 뛴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지구 자체도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지구의 축이 1.5도 이동합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기후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야노는 다르게 봅니다. 지구도 척추를 바로잡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바뀌면 지구의 몸도 그에 맞춰 정렬된다. 이 시기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특별한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의사소통을 합니다. 눈빛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전달합니다. 텔레파시. 처음에는 부모들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인류의 첫 세대라는 것을. 의식이 깨어나고 지구의 축이 바뀌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아야노의 수첩은 2033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2033년 아야노는 이 해를 결정의 시대가 시작되는 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주파수 상승과 의식의 각성이 누적되어 이제 생물학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탄소에서 결정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몸이 점점 더 미세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빛에서, 공기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무거운 음식의 필요가 줄어듭니다.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가벼운 것으로도 충분해진다는 뜻입니다. 옛날 선인들이 안개를 먹고 산다는 전설. 그것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계룡산. 이 산이 전 세계적인 영적 성지로 떠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명상을 배우러, 에너지 치유를 경험하러, 텔레파시 능력을 개발하러.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 르네상스의 중심지, 인류 치유의 심장부. 아야노가 말한 동북아시아의 심장이 드디어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2034년이 되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텔레파시 능력이 보편화되면서 인류 문명의 근간이었던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돈, 생각이 투명해지면 거짓이 불가능해집니다. 속이고 싶어도 상대방이 바로 느낍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정부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폐가 필요 없어집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받고 남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공유의 시스템이 자리 잡습니다. 유토피아처럼 들린다고요? 아야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눈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라.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지금의 인류는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2035년 12월 21일 동지 계룡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함께 노래합니다. 언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아야노는 이것을 영혼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구 전체가 새로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절대적 평화, 완전한 조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쟁과 고통과 분열의 역사가 마침내 끝나고 인류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아야노의 붉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인류의 역사는 이제부터 쓰인다.